네. 음, 오늘은 그 지난 시간에 배웠던 전치사에 대한 두 번째 시간이에요. 음, 최대한 쉽게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 이 전치사가 워낙 어려워서 어, 왜냐하면 되게 눈에 보이지 않는 거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아직 학년이 높지 않기 때문에 어, 역사적인 배경이라든가 복잡한 이야기는 다 뺄게요.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것만 이야기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연습을 하시면 돼요. 자, 먼저 업에 대한 거를 정리를 해야 되는데 선생님이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지난 시간에 했는데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거를 보이게끔 설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힘들었겠다. 그래서 예문만 가지고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어, 선생님이 여기에다 예문 하나를 그 적어놓고 이야기를 잠깐 다른 걸로 확장시켜 가면서 해드릴게요. 잠깐 가볼게요. 음, 그냥 아주 단순한 문장으로 해드릴게요. The smell of the food is good 이라고 했을 때 이게 보통 뭐 단순하게 그냥 한국어 어순을 한다면 그 음식의 냄새는 좋습니다. 이렇게 됐죠. 그죠? 네. 네. 자, 이제 선생님이 지금 얘기를 꺼내려고 하는 거는 요 녀석과 그 다음에 요 녀석과의 관계를 가지고 지난 시간에 배웠던 업을 확장시켜서 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그림을 하나 그릴게요. 자, 볼게요. 예를 들면 여기에 이렇게 음식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됐죠? 음식이 있으면 여기 지금 음식은 여기는 여기가 되고 A가 되고 요 B라고 AB라고 한번 써볼게요. 자, smell 이 냄새라고 하는 것이 자, 여기 냄새가 나오는데 이 냄새라고 하는 것은 저 음식에서 비롯된 거다. 즉, 이 냄새가 어디서 나왔냐 하면은 이 음식에 속해 있던 하나의 특징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다른 걸로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 만약에 맛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 음식의 특징 중에 맛도 있겠죠? 네. 그러면 여기 1번 문장 여기에 the smell of the food라는 문장에서 저기에 the smell이 아니라 the taste of the food 이렇게 적어도 괜찮겠죠? 네. 어때요? 그래서 해석은 그 냄새는 그 냄새는 근거를 두고 있는데 속해 있는 건데 아니면은 비롯된 건데 그 음식에서 괜찮다, 좋다 이런 말이 되거든요. 네. 음. 그래서 이 그림을 여러분들이 잘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냄새와 음식. 그러면 음식에서 여기 어떤 또 형태가 나오게 되면은 이 형태는 그 음식에서 비롯된 건데요.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the form of the food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됐나요? 네. 네. 그러면 여기 한번 잠깐 봐볼게요. 음, 여기 여러분들 네이버에 들어가서 예문을 볼 때 전체를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초급이라고 누르면 이렇게 간단하게 쉬운 문장들 위주로 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할 때 보시기에 좋아요. 됐죠? 네. 그래서 어, 쉬운 예문들 몇 가지만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봅시다.
여기에 요 문장 볼게요. She took a couple of bites of the sandwich. 이렇게 나올 때, 자, 그냥 이거는 took은 빼겠습니다. 여기서 이하는 또 길어지니까. A couple은 2번 정도입니다. 이 2번이 비롯되어진 곳이 어디냐? 아니면은 소속되어진 그 성질의 것이 어디, 소속되어진 원래 그 자리가 어디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깨무는 것에 있어서 그 깨물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소속된 거, 근거를 두고 원인이 되는 거냐? 샌드위치란 얘기입니다. 됐나요? 네. 그래서 요게 이제 두어 번 베어 무는 거죠. 샌드위치를요. 자, 이건 잠깐 봐볼게요. 이거를 굳이 해석을 해본다 그러면은 이렇게 되겠죠. 아이고, 두어 번 베어 먹는 것. 그 베어 먹는이라고 해야 되겠죠. 베어 먹는 그 샌드위치를 이렇게 될 겁니다. 맞아요? 네. 오케이.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볼 때, 요 문장을, 이런 게 의미가 통하는 경우도 있고 안 통하는 경우도 있는데, 얘를 볼 때 이렇게 보시면 좋아요. A couple, 예를 들면은, 이렇게 이치 한번 놔볼게요. 두 번이라고 하는 것이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은 베어 모는 건데, 그러면은 두어 번 베어 모는 것은 두어 번 베어 모는 것 이렇게 되겠죠. 두어 번 베어 모는 맞나요? 네. 그다음에 여기 한번 가볼게요. 베어 모는 것에 대해 베어 모는 것에 그것이 필요되어진 것 원인이 되는 곳이 어디냐? 샌드위치예요. 이 문장을 보면 베어 무는 것은 샌드위치에 관한 건데 이렇게 돼요. 맞아요? 네. 이 업을 의미를 우리가 얼렁뚱땅 넘기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이거 없어도 그냥 이 없이 문장을 보는 경우가 생겨요. 물론 이렇게 봐도 자, 두어 번 베어 무는 거 샌드위치 이래도 말 되죠. 네. 이렇게 경우에 따라서는 말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게 꼭 그렇게 해석이 되는 게 다 되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 의미들을 명확하게 좀 알아두면 글을 낸데 아주 쉽습니다. 그 다음에 요 문장을 잠깐 봐볼게요. 요거는 문장이 아주 쉽네요. 그래서 이게 그 책은 the book is a fruit of years of research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볼게요. 그 책은 결실입니다. 자, 요걸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잠깐요. 자, 여기 볼게. 여기가 지금 결실이에요. 그죠? 선생님 그림을 잘 보세요. 이 이미지를 떠올리게 되면 여러분들이 편할 거예요. 업은 이거예요. 이게 어디에서 비롯된 건데 이렇게요. 그게 수년간 이렇게 됐나요? 네. 그래서 이렇게 되겠죠. 그 결실은 수년간에 거친 건데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맞죠? 네. 그 다음 또 보세요. 그 다음에 이 수년간이라는 거는 어디에서부터 나온 건데 얘는 연구야. 이렇게 됐나요? 네. 그래서 이거를 의미는 결실은 수년간에 걸친 건데 연구에 있어서 이렇게 해석이 돼요.
그러면은 한국어식으로 해석을 해보면은 영구에 있어 수년간에 걸친 결실이다. 이렇게 되겠죠. 맞는가? 네. 자, 잘 보세요. 이 문장을 이거를 한국어로 바꾸게 되면은 선생님이 늘 하는 얘기지만 그게 완전히 깨져버립니다. 여기 볼게요. 여기서 이거 아까 전에 선생님이 그림을 그릴 때 여기에 영어식으로 내려가면은 그 책은 결실입니다. 수년간의 걸친요. 연구에 있어서요. 맞아요. 네. 이 표현하고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지금 보는 이 책은 수년간에 걸친 연구의 결실이다. 이거는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영어에 대한 표현이 한국어로 표현했을 적에 이렇다라는 것이지 이 표현이 원어민의 말을 하는 언어 순서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알았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장을 볼 때 아, 이게 이 뜻이구나라는 정도는 참고는 하되 반드시 문장을 읽을 때는 이 책은 결실입니다. 수년간의 걸친요. 연구에 있어서요. 그러면서 머릿속으로는 아, 이게 아까 전에 이런 그림의 형태, 이런 그림의 형태로 머릿속에 의미관계를 맺어주면서 가면은 여러분들이 훨씬 글을 읽는데 또는 영작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거를 그러면 영작 연습을 혼자서 쉽게 하는 법이 있을까요? 라고 한다면 알려드릴게요. 여기 이 문장을 한번 가볼게요. 자, 여러분들 요 문장하고 한국어 문장 보이시죠? 네. 천천히 가볼게요. 첫 번째 문장은 어떻게 갈 거냐 하면 이렇게 가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요. 네. The sky was full. 자, 머릿속에 이제 하늘은 가득 찼다라는 말이 되겠죠. 네. 두 번째 가볼게요. 여러분들 이 문장만 봤다고 가정 한번 해볼게요. The sky was full of. 네. 자, 이랬으면은 자, 하늘이 여기 하늘이란 녀석이 가득 차 있네라는 요 의미가 되죠, 그죠? 가득 차 있는데 이게 비롯된 게 어디지? 라고 나옵니다. 그죠? 네. 제가 해석 안 할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근데 dark masses입니다. 검은 덩어리들이에요. 자, 요거 해석 한번 해볼까요? 누가요? 선생님이 요거를 볼 때 전치사는 연결하기 때문에 이렇게 본다 그랬어요. 그죠? 네. 볼게요. 하늘은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것의 근거 또는 비롯된 것은 검은 덩어리들이었습니다. 자, 이제 요거를 천천히 해가지고 제가 해석해 볼게요. 원어민의 생각을 우리가 디코딩을 해봅시다. 하늘은 가득 차 있었습니다. 검은 덩어리들로요. 됐나요? 돼요? 자, 그 다음 가볼게요. 여기 뒤에 이게요. 처음에는 천천히 가세요, 제발.
빨리 가려고 하지 말고 천천히 가고 나중에 이거를 처음에는 이렇게 가요. 말하고 쓸 때에도 The sky was full of dark masses of clouds 이런 식으로요. 네. 그러다가 이제 그게 어느 정도 익숙해지게 되면 the sky was full of dark masses of clouds 이렇게 나타나는 전치사의 의미 소리 비중도 되게 작아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검은 덩어리들인데 이 검은 덩어리들이 비롯되어진 곳이 어디였냐? 다시 가보니까 클라우드예요. 구름입니다. 그죠? 맞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 한국어 좀 볼게요. 이게 한국어로 지금 우리가 이제 이걸 번역이라고 그러는데 이 번역이 과연 맞을까요? 하늘에는 검은 구름 덩어리들이 가득했다. 여러분들이 해석 바꿀 생각이 있나요? 아예 바꾼다면 어떻게 바꿔볼까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먼저 이것만 보여드릴게요. 제가 하는 거. 하늘은 가득 차 있었습니다. 검은 덩어리들로요. 구름으로 구성된. 전 이렇게 돼요. 해보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제 생각을 보여줬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고 이렇게 한국어로 바꾼다 그러면은 이런 의미로 유사하게는 할 수 있는데 이거를 거꾸로 쳐올라 가서 본다 그러면은 안 맞겠지, 그지요? 네. 한국어로는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 하늘은 구름의 검은 덩어리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죠? 우리가 이 문장을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검은 구름 덩어리 그러면은 블랙 클라우드 매스 이렇게 떠올라요. 그지? 네. 그렇지 않나요? 네. 자, 제가 우리가 영어 학습이 많이 안 되는 방법들 중에 제가 통번역대학원에 있는 대학원생들 예전에 제가 대학원 다닐 때 그 친구들도 만나보고 그리고 동시통역 11단계를 할 때에도 거기 왔던 학생들이랑 또 이야기를 해보면서 느낀 게 뭐였냐면은 방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 친구들한테 얘기한 게 그거예요. 그 친구들이 동시통역을 할 적에 그냥 많이 연습을 해가지고 되는 거지. 그리고 표현들을 다 외우고 따로 원칙이라는 것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근데 우리가 뇌에서 정보가 처리가 될 적에는 아주 작은 거 하나하나라도 그런 부분들이 자기 스스로가 충분히 맞아라고 하는 그런 인가가 내려지는 과정들의 연속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의 스스로가 이렇게 하나씩 맞아라고 하는 인가를 내리면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얘를 잠깐 그린 거를 보면은 작은 게 하늘이 가득 찼다라고 하는 것이 비롯된 것이 검은 덩어리요. 근데 이 검은 덩어리가 비롯되어진 것은 어디? 구름요. 이렇게 보시는 게 좋아요. 우리나라 말은 영어는 핵심적인 내용에서 밖으로 나가고 우리나라 말은 거꾸로입니다. 밖에서부터 안쪽으로 들어와요. 이렇게. 자, 혹시 여러분들 지금 네이버 사전 여기 보는 것 중에서 한번 살펴봤으면 하는 예문도 다룬 게 있을까요?
또 다른 거 보여줄까? 네. 여기 한번 봐보세요. 아이고, 뭐 이렇게 똑같은 예문들이 나오지? 아니면 우리 저기 예문을 한번 가보자. 우리 그때 단어 쓰고 예문 부분 다 봤는지 모르겠다. 우리 여기 지난번 거 다 봤었나요? 아, 못 봤어요. 자, 여기 볼게요. 6번부터, 아니, 1번부터 다 보기는 5번까지는 봤나요? 5번, 그죠? 봤나? 글래스 오브 밀크까지 한 것 같은데. 좋아요. 혹시나 모르니까 한 개씩 다시 한번 해볼게요. 펜을 꺼내야지. 자, 여기 볼게요. 한 친구입니다. 그 친구가 비롯된 곳은 내 친구예요. 그러니까는 한 친구는 내 친구들 중에서 이렇게 해석이 돼요. 됐나요? 네. 여기도 볼게요. 여기도 지금 의미로 이렇게 끊기면 이렇게 끊기는데, The love of a mother for her child 이렇게 그러면은 그 사랑은 엄마가 가지고 있는 건데 그녀의 자식에 대해서 이렇게 대한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얘기했을 거예요. 머릿속에 이걸 떠올리셔야 돼요. 꼭 사랑이 비롯된 것이 어디죠? 엄마예요. 그죠? 네. 그 엄마한테서 나온 사랑이죠. 네. 맞아요? 네. 그럼 이걸 제가 정말로 한국어의 의미에 맞게끔 이야기를 해본다 그러면 이게 이렇게 돼요. 이게 원래 구조는 사랑은 그 엄마한테서 나온 거고 이 사랑이 염두에 두고 있는 것, 염두해 두고 있는 것이 이렇게 대응되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것이 어디냐? 그녀의 자식이에요. 그럼 제가 번역을 한번 해볼게요. 그녀의 자식에 대한 엄마의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이래 가고 여기서부터 이래 가니까 한국어에서는 그게 맞지 않나요? 네. 어머니 자식 사랑이라 그러면 지금 다 뒤죽박죽 되어 있는 꼬라지가 돼버립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문장을 보게 되면은 이게 영어로 옮길 때 되게 벅차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동시 통역하는 사람들은 한국어를 듣고 영어로 말할 때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이거를 자기가 외웠던 표현이 있으면 자주 쓰는 표현이 있으면 그 표현을 쓰고요. 아니면 그 표현을 우회적으로 의미가 유사하게 통할 수 있도록 바꾸는 경우가 많아요. 됐나요? 네. 그래서 원래는 이거는 그녀의 자식에 대한 엄마의 사랑 이렇게 해석을 하려면 번역을 하려면 그렇게 해주는 게 정확해요. 그 다음에 이게 그리고 왜 이렇게 커졌지? 됐고 아이고야 잠깐만 저 남자 마음에 안 드네요. 계속 나오는 거 보니까 어머 벌써 시간이 이래 됐어? 아이고야 잠깐만 10분 정도가 남았구나. 시간이 한 9분 정도 남았는데 계속 좀 더 볼게요. 네. 여기 볼게요. The lid of the box입니다. 자, 요거 그림을 그려보자 다시. lid라고 하는 거는 뚜껑이에요. 그죠?
그럼 잘 봐봐요. 내가 뚜껑을 이렇게 그렸어요. 근데 이 뚜껑이 비롯되어진 곳이 어디냐 하면은 우와 되게 잘 그렸다. 그죠? 네. 어떻게 생각해요? 네. 자, 잘 보세요. 음. 나 이거 직업 바꿔야 되겠는데? 화가로? 그림 네. 잘 그려. 그런 거 같지 않아? 여기 보세요. 음. 이 뚜껑이 비롯된 곳이 그 뚜껑은 그 주전자에서 비롯된 거예요. 이렇게 되죠. 그 박스 네. 예를 들면 the lid of the 박스 하지 말고 또 뭐 이거를 우리가 이제 주전자로 바꿔보자고요. 박스를요. 음.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박스가 비롯된 곳은 여기라는 거죠. 네. 자, 그러면은 이거를 우리가 영어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은 그 뚜껑은 그 상자의 건데요. 이렇게 되겠지. 그 상자에 그 상자에 있는 맞아요? 네. 그다음에 요것도 한번 잠깐 봐볼게요. 요 녀석 봐보자. 여기 a member of the team. 요것도 잠깐 보면 여기에 여기에 한 멤버가 이렇게 있어요. 음. 네, 발도 이렇게 그려주고요. 오, 잘 그렸어. 자,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비롯되어진 곳은 어디냐 하면 그 팀이랍니다. 그러면 이래 되죠. 한 일원인 그 팀에 이렇게 되지 않나요? 네. 또는 일원인 그 팀에 속해 있는 맞아요? 네. 그러면 요 문장을 가지고 선생님이 지금 예문 하나 만들어 가지고 같이 한번 만들어 보자고 간단하게 볼게요. 만약에 그냥 시공합시다. 그냥 할게요. 앞에 거 신경 쓰지 마세요. On my way home, 나는 집으로 오다가 나는 만났어요. 누구를요? A member of the team. 이렇게요. 여기 좀 나왔죠? 네. 이거랑 똑같죠, 그죠? 나는 집에 오는 길에 자, 내가 집에 오는 길에 나는 만났어요. 한 일원을요. 한 회원을요. 그 팀에 속해 있는. 이렇게 해석되지 않나요? 네. 그럼 엄밀하게 해석하면 얘는 이거 없다고 치고 이거 없다고 치면 엄밀하게 말하면은 한국어 어순으로 해석해 볼게요. 나는 그 팀에 속해 있는 한 회원을 만났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더 깔끔하지 않나? 이렇게 번역해 주는 게 한국어로 번역한다면 말이에요. 저는 번역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그죠? 네. 혹시 여기까지 듣는데 궁금한 사항이 있는 사람은 저한테 질문 줘보세요. 없어요? 온이요. 전치사 on? 네. On my way. 예, 이거 on은요. 우리 아직 안 했죠.
네. 네, 온 할 때 선생님 설명드릴게요. 네. 예, 그래서 웬만하면 제가 다른 전치사는 안 꺼내려고 노력하는데, 네, 민준이 학생이 또 그림도 그려주시고 감사합니다. 자, 우리 지금 잠깐만요. 시간이 이게 몇 분 안 남아서 바로 나갔다 다시 한번 들어올게요. 네. 알았죠? 네. 네. 네.